한번 보실래요? 놀랍죠? 2019년 이거 조사거든요.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제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여성가족부에서.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함께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면 가족이다라고 응답한 지수를 보세요. 제일 높은 게 당연히 20대죠. 그리고 40대도 꽤 높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죠. 나이가 많을수록 보기에 대해서 공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전통적인 세대 50% 정도 보여주는 전통적인 세대는 여전히 혼인을 통해서 핏줄을 통해서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젊은 세대는 인식의 전환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지표를 보면 보세요. 엄마, 아빠, 혈연 관계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핵가족 형태의 핵가족 형태를 정상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까? 라고 했을 때 64.1%가 동의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것도 똑같아요. 연령대가 오를수록 60대가 7점까지 가 있잖아요. 연령대가 오를수록 여전히 동일한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담 장면에서 바라볼 때 이슈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가족에 대한 이슈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일수록 내 자녀가 나에게 하지 않아요. 혹은 내 자녀가 덜 찾아와요.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본인들의 노후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슈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다른 거 보면 다양해지는 이제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나요. 1인, 2인 가족이 점점 늘어나요. 이게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자녀 있는 가구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평균 가구 원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는 19년에는 가족 원수가 2.4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가정당 자녀가 하나 혹은 없는 가정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도 보면 이제 제가 부천동학교에 있는데 저희 교회도 보면 아이가 4명, 5명인 가정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한 명도 없는 가정도 많아요. 그 가정을 뿜빠이 하다 보니까 2.4명이 나타났다는 것은 모든 가정에 한 명 이상이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문화 가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되게 이제 다양한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딩크족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부부끼리만 있는 가족이요. 아, 나는 책임지기 싫어. 나는 아이 낳기 싫어. 뭐 내 몸매 망가져. 아, 내 인생에 여유를 즐길 수 없어. 라고 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가정도 많고요. 그 다음 노령자 부부 가족도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노인들끼리 살아가는 가족이요. 그죠? 이런 모습도 많고요. 결혼 동향도 보시면 되게 놀라워요. 이게 이제 다문화 결혼의 추세이거든요. 점점 많아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2019년에 완전 하이라이트를 찍었죠. 그런데 20년에는 아직까지 이거 뭐 12월 달에 그 집계한 게 아니라서 조금 덜 나오기는 한 상태이기는 한 거예요. 다문화 가정. 인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출산율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노인 인구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만 봐도 경기도하고 서울은 되게 비슷해요. 보시면 그죠? 거의 엄청난 인원이 쭉쭉쭉쭉쭉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노인의 1인 가구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부모 공양 자체가 필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 자체가 되게 많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또 요건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동거 고려도인 거예요. 동거만 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고려 의향이 66.4%예요. 요즘 신혼부부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결혼하기 이제 두 가지 트렌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결혼도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어떤 커플들이 늘어났냐면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추세의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결혼식을 하지도 않았는데 혼인신고를 먼저 한 커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 때문이에요. 청약. 다들 알고 계시죠? 신혼부부 그 LH 청약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향성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살다 헤어질 수 있으니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끈끈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쪽에서도 그 예비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만난 거의 한 작년만 해도 한 3, 40 커플을 제가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다들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어디에 대해서 놀라운 공통점이 있냐면 돈에 대해서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제가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경제 공동체다, 경제 협력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새로 가정을 꾸리는 이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머니를 따로 차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냥 남편 수입은 남편, 부인 수입은 부인, 그리고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얼마씩 부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라고 물었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서로 결혼할 상대자가 있는데 대부분의 대답은 이래요. 목사님, 같이 살다가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데 그냥 깔끔하게 하려고요. 이렇게 대답해요. 충격적이죠, 되게. 그 말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입 탈퇴가 자유롭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개념 자체가 되게 많이 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거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도 단 한 가지인 거예요. 결혼해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면 빨간 줄 긋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살아보고 나서 미리 살아보고 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요? 라고 하는 커플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가족 상담 자체도 되게 많이 트렌드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인식 자체에 대해서 많이 얼마만큼 변했는가에 대해서 보는 거거든요. 동거에 대한 인식도 되게 좋고요. 보면 제일 먼저는 외국인 결혼에 대해서 되게 수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혼에 대해서도 되게 수용적인 거예요. 86.7%나 이혼하고 괜찮아, 재혼하는 거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도 79.3%나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 먼저 하는 것도 괜찮아도 67%나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괜찮아가 64%나 있고요. 비혼인데 출산하는 거에 대해서도 50%나 괜찮다고 얘기하고요.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른다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어른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있잖아요. 다 괜찮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자체를 봤을 때만 해도 사실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가치관 자체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가족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가정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고려할 점이 되게 많이 생겨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게다가 또 충격적인 건 이거죠. 그 반려견, 반려묘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족으로 인식하는 게 있나라고 했을 때 24%는 반려동물은 내 가족이라고 인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혼자 살면서도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잖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처럼 상처를 안 주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커뮤니티 자체를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떠돌이 고양이들 유기묘 같은 경우는 내가 데리고 와서 키웠어요라고 표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간택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 당신이 집사로 간택당했어요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동물까지도 포함하는구나, 이게 트렌드구나 라는 것도 또 알아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그죠? 저희 집에도 강아지 키우긴 했었으니까요. 또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타인의 가족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1위는 친밀도예요. 아까 친밀감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가족의 특징 첫 번째, 그 다음에 가족의 기능 첫 번째가 다 친밀감이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가족이라는 개념이 달라지고 가정이라는 개념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뭘 원한다? 여전히 친밀감을 원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왜 가족 내에서 친밀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친밀감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가족 내에서의 문제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두 번째는 보면 어떤 게 이제 가족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공통적인 삶의 방향이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동거 여부, 이거는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경제 공동체일 때, 그다음 이제 사회생활을 공유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즘에 그 서울에서는 그 뭐죠? 같이 모여 사는 집단 공동체들이 꽤 많은 거 아세요? 청년들 혹은 이제 장년들끼리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한 집을 렌트해서 막 같이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부천 근처에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같이 이제 그 활동하고 있는 동광 인파워먼트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정신질환자들 재활훈련하는 이제 프로그램 하는 센터인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제가 이제 거기 내담자들을 만나다 보면 여기 부천 근처에서도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공용홈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 사는 게 참 트렌드다. 근데 그 이유는 뭐다? 바로 친밀감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정이 지금 병이 들어있다, 문제점이 많다라는 진단도 되지만 동시에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친밀감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즘에 저하고 만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와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키워드는 몇 가지 안 돼요. 외로워요. 공허해요. 힘들어요. 왜 외로워요? 친구가 없어요? 아니요, 친구가 있어요. 가족이 없어요? 아니요, 가족이 있어요. 애인이 없어요? 애인이 없어요. 애인이 없어서 외롭대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물론 애인이 없으면 외로울 수 있죠. 근데 왜 애인이 없다고 해서 공허하고 외로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 대부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얘기를 애인한테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바로 친밀감이잖아요. 내가 내 비밀을 이게 누설될까 봐 겁내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신뢰감이기도 하지만 그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친밀한 대상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올바른 가정의 모습을 세워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와, 근데 코로나 이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혼했다라는 얘기?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계신 시간들이 진짜 많이 늘어났죠. 제가 만나보는 많은 이제 저희 집사님들도 삼식이들이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재택근무하고 막 못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가족들끼리 친해지는 시간도 되게 많아졌어요라고 하는 가정도 있긴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놀라운 변화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언컨택트예요. 지금 우리 이거 줌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언컨택트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바로 직접적인 연결을 하지 않고 접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보면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 인자는 막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어 있는 게 사람 인자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들어서 고립감을 느끼고 뭐 결혼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감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교류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 언컨택트, 만나지 않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온라인 쇼핑 문화를 하기도 하지요. 그죠? 그런 모습이 첫 번째 변화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홈 루덴스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루덴스라는 말이 뭐냐면 홈자 빼고 루덴스라는 말은 놀이하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 그래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뭐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뭐 이제 그런 화석을 발견했다, 뭐 머리뼈를 발견했다 이러는데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이다라는 개념인데요. 최근에 이제 발견한 거,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제 한 좀 됐죠. 2000년대에 발견한 게 뭐냐면 인간은 호모 루덴스다. 놀이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놀이를 어디에서 하느냐? 홈이다. 집에서 놀이하는 사람의 이제 그 현상이 증가가 되었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이 자꾸 세지고 있잖아요. 그 들으셨어요? 오늘 드디어 부천에서 또 엄청 터진 거. 부천에서 확진자가 엄청 터졌어요. 70몇 명이라고 제가 봤는데 학원가에서 노래방에서 터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백신 맞고 있는데 계속 700몇 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썰렁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놀 데가 없어서 어떻게 되느냐. 집에서 놀기 시작했다. 이게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정 문제가 되게 심화가 된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정말 더 행복해졌고 문제가 있는 가정은 더 많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행복한 가정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왜 행복해진 가정이 많지가 않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가족끼리 사실은 한번 선생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끼리 앉아서 식사를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그리고 가족끼리 앉아서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만 몇 번을 나누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을 거거든요. 식사 자리도 뭐 아이들이 뭐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거나 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초등학교 이상이면 사실 아이들이 늦게 오잖아요. 학원 다니다가. 그러니까 식사할 시간도 별로 없고 같이 이야기할 시간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내 속으로 낳은 내 아들, 딸이지만 남과 마찬가지인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인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사실은 많은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부부들이 보면 대화하는 시간이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랐는데 한 주에 1시간이 채 안 되는 부부들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선생님들 가정도 그러신가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자식 얘기 빼고 가정 얘기, 그 경제 얘기 빼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에 한 주에 1시간도 안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때는 사실 둘이 얘기하고 싶어서 만지고 싶어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정작 결혼을 하고 나니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부부 상담을 하면 부부 상담을 제가 하는 부부 상담에서도 자 그래요. 자녀 얘기하지 말고 돈 얘기 빼고 시댁 얘기, 가정 얘기 빼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로만 적어도 한 주에 30분 정도씩만 하고 오세요. 일주일에 딱 한 번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숙제를 받은 많은 부부들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목사님 그거 못하겠어요? 우리는 충분히 해요. 그러는데 그 다음 주에 오면 어김없이 똑같은 얘기예요. 우와 30분이 하루 같았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깨달았대요. 아 우리가 가족 사이에 부부 사이에 이렇게 대화가 없었더라고요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문제가 심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결혼할 때는 그래요. 결혼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신지 아세요 사실? 결혼은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제가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프로이드가 그랬거든요. 사랑은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미쳐야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미쳐 있어야 되냐면 내 눈에 미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미쳐 있어야 되냐면 내 안경을 써서 똑바른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봐서 미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경이 아닌 뭔가 콩깍지 같이 쓰여서 희미한 안경으로 상대를 바라봐야지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원래 그 사람이 따뜻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안경이 아닌 희미한 안경을 쓰고 콩깍지가 덮인 채로 봤더니 저 사람이 따뜻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쉬운 예로. 그게 이제 나중에 부부의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 문제가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데 왜 가정 문제가 심화가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가장 여기서 보면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일자리가 줄어든 가정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동일한 사례를 주고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일손이 많아지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좀 덜하게 되기도 하고 음식점 같은 경우 폐업하는 경우도 많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족 갈등이 되게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가치관, 생활 방식의 차이가 되게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저하고 상담하는 내담자 중에 제 남편이 정말 제 말을 하나도 안 들어 처먹어서 제가 화가 나 죽겠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결혼 10년 차인데요.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남편이 선생님 얘기를 그렇게 더럽게 안 들어 처먹어 줄까요? 라고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신혼 시절에 사실 붙잡았어야 되는데 못 붙잡았대요. 왜 못 붙잡았냐면 그게 부딪히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이 네 맘대로 살아라. 난 내 맘대로 살겠다. 그리고 그냥 두고 나니까 1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둘끼리 살 때는 괜찮았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본다든지 대화가 없다든지 아니면 전혀 가족 일에 신경을 안 쓴다든지 이런 모습으로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된다. 아, 저 사람을 생각하는 건 저하고 너무 달라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를 제가 오늘 아침 상담을 하면서 들었어요. 결혼 10년 차에. 아, 선생님, 저 사람하고 저하고 맞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 10년 차에. 그러고 살고 계세요. 그죠? 이게 되게 많죠. 그리고 생활 방식의 차이도 되게 많고요. 또 그 다음에는 가족 공동체 의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 요즘에 부부들은 조금 이제 연로하신 뭐 50대 이상의 부부들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40대 부부들까지는 40대 이하의 부부들은 그런 거예요. 원가족에서 자랄 때 야 네가 최고야. 공부만 하면 됐지 뭐 네가 뭐 딴 거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사실 양육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만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엄마들이 그 자식 새끼 뭐 하기 위해서 뭐 논을 팔고 밭을 팔고 소를 팔고 그다음 자기 머리카락까지 팔아서 뭐 뒷바라지 했어요. 이런 거를 기대할 수가 없는 세대가 되었던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자기 희생이 없어지는 세대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기 세대 희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들 이제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꾸리시면 아시겠지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희생하지 않으면 그 가족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나도 희생하기 싫어. 나도 희생하기 싫어. 너 일만 희생했어? 그럼 나도 일만 희생할 거야. 이렇게 되면 공동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심각하게 이제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건강 문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예민해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되게 많아졌고요. 그다음 기타 문제도 있고요. 가사 노동 문제도 되게 많이 대두가 되었죠. 야, 너도 지금 재택근무하는데 왜 일을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더 할 거니 내가 더 할 거니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되게 많이 나고요. 의사소통의 문제. 귀가 있으나 듣지를 못하는 거죠. 입이 있으나 제대로 말하지를 못하는 거죠. 다른 언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은 영어를 얘기하면 부인은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한국말 하면 부인은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또 더군다나 유럽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사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페인어.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의사가 전혀 대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가족 갈등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 양육, 교육 문제가 되게 많이 대두가 됐어요. 그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혹시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내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 남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애들 꼬라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공부하는 꼬라지, 뭐 하는 꼬라지 막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잘된 거, 좋은 거는 누구 닮았다? 나 닮았고 안 좋은 건 누구 닮았다? 너 닮아서 저래.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전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사실 자녀는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는데 그죠?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문제. 이거는 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 나타나는 부분인 거죠. 그럼 그 비율이 어떤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제일 생각보다 많이 1등 차지한 게 이건 거예요.
가사 노동 시간 증가 때문에 나타난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남편들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그 다음 자녀 돌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만남 횟수가 감소한 것 때문에 많아졌고요. 그 다음 공유 시간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 공유 시간 증가 스트레스가 제일 많네요. 그죠? 1등이에요. 그죠? 이만큼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졌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2020년도에 조사한 부분인 거거든요. 가족이 이렇게 많이 변화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까 전에 그 선생님들이 얘기했을 때 가족하면 함께 있는 거, 함께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행복하겠죠? 라고 했지만 코로나19가 돼서 사람들은 함께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 새로운 신조어가 나타났잖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뭐가 들렸죠? 그 코로나 우울증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이혼율이 증가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많이 싸우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유대감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거 연한 색깔은 17년도에 이제 평가한 거고요. 진한 색깔은 20년도에 평가한 거예요. 나는 내 고민을 가족한테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사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그 더 친밀감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6%나 하락했거든요. 게다가 또 가족만큼 나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대답한 것도 4%나 감소한 거예요. 그죠? 가족은 늘 감사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보세요. 75.3%로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족들에게 소홀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다. 무늬만 가족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갈등도 많이 심화가 되고 있고 원래 현대 가족으로 들면서 가족이라는 거 이념이나 개념이나 가치관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어이구 그 저거로 들어갔죠. 어이구 다시 제가 이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유대감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거죠. 어려울 때 함께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상생활이 불안할수록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는 있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인식만이지 행함 자체나 실생활에서는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심심하니까 이런 조사를 해본 거예요. 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공간이다라는 게 첫 번째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가정이 편하지 않고 가족이 편하지 않으면 이 기능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거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나는 가족들과 지금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죠? 왜 쉽지 않냐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이게 합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일방적인 희생의 가능성이 사실 많다 보니까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더 막 지긋지긋하다라고 얘기도 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만나는 저희 교회는 이제 그 부분적으로 20% 지키면서 지금 오픈한 상태거든요. 젊은 엄마들이 항상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미쳐버리겠어요. 왜요? 그러면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미쳐버리겠다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 수업 때문인 거예요. 줌으로 수업을 하는데 문제는 그건 거죠.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애가 딴짓하잖아요. 줌 틀어놓고.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옆에 붙어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미쳐버리겠다 그러고요. 중고등학교 부모들은 뭐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그러냐면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의 특징 아세요? 그분들은 전두엽이 사라지신 분들이시잖아요. 전두엽이 없기 때문에 남의 감정에 대한 공감이나 자신의 삶 자체가 얼마나 피해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개념 자체가 없으시거든요. 많은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 그 애벌레가 꼬듯이 침대 위에 이렇게 이불만 덮어놓고 거기에 쏙 들어갔다가 쏙 빠져나왔다가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자꾸 전화가 온대요. 줌으로 출석 안 했다라고. 미쳐버리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많은 엄마 정말 제가
정말 고백한 건데 여태까지 어머 코로나19가 돼서 이렇게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아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가족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외롭다, 공고하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가족이 그만큼 소중하지만 가족이 그만큼 인식의 변화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 자체는 사실은 친밀감이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바라볼 때 제대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1인 가족이 있고 2인 가족이 있고 뭐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 있고 뭐 노인 가정이 있고 간에 뭔 가족이든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건 친밀감. 그죠?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친밀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찾는 친밀감, 내 가족을 통해서 찾는 친밀감이 진짜 중요한 시대로 바뀌어